네, 반갑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국민특검단장 김영호입니다. 당무와 원내 현안을 총괄하면서 정말 바쁘신 분이죠. 오늘 특별히 국민특검단을 격려하기 위해 찾아주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윤석열은 헌재가 파면하고 김건희는 국민이 파면한다. 국민특검은 김건희 윤석열의 부정비리 의혹에 대한 완전한 진실 규명을 목표로 출발했습니다. 김건희와 윤석열 두 사람 앞에서 멈춰선 수사기관을 대신해 100대 비리 의혹을 하나하나 파헤치고 규명해 국민께 다시금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국민특검 첫 번째 국민브리핑이 PCL 특혜 의혹으로 시작해서요. 지난주 10번째 김건희 황제 관람 종묘 사적 국민 브리핑까지였거든요. 이제 오늘은 11번째 국민 브리핑 차례이기도 합니다. 오늘 김용만 의원님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공익 제보자이신 신용환 서원대 교수님이 브리핑해 주실 윤석열 불법 대선 캠프 운영 의혹은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불법으로 비밀선거 캠프를 운영한 것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대통령 당선도 무효이고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통령 선거비용도 모두 반납해야 하는 것이죠. 국민의힘은 답하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자 소위 선거비용 먹튀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며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납하라고 종용한 바 있습니다. 만약 윤석열 후보의 비밀선거 캠프가 불법임을 밝혀지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흔쾌히 반납하시겠습니까? 역지사지하십시오. 이재명 리스크는 사라졌지만 윤석열 리스크는 계속 살아 숨쉽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건의 공소시효가 고작 3개월 남았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들은 서로 떠넘기며 진실규명에 미적대고 있습니다. 결국 특검이 답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정부의 릴레이 특검 거부로 진실규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국민특검 단장으로서 그동안 묻혀있던 누군가 덮으려 했던 김건희, 윤석열 일가측근 비리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김건희, 윤석열 내란 패밀리에 대한 심판입니다. 끝까지 국민과 함께 반드시 규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우리 박찬대 대표님 오셔서 이 자리를 통해서 요청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국민특검이 브리핑한 핵심 비리 의혹에 대해서 당 차원 고발은 물론 민주당이 앞으로 발의할 특검 내에 필요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박찬대 원내대표님, 네, 우리 당대표 권한대행님이시죠. 네, 발언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당대표 직무대행 박찬대입니다. 국민특검단 발족 이후 한 달이 되었습니다. 김용호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가로수길 예화랑 불법선거사무소 운영건과 관련해서 신용환 교수님께서 설명을 하실 텐데요.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국민특검단은 윤석열과 김건희, 그 가족과 측근들의 국정농단 및 비리 의혹 100가지를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밝혀왔고 그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책임을 촉구해왔습니다. 이 100대 부정비리 의혹은 이미 충분히 합리적인 의혹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내란 이전에 김건희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위에 군림하며 나라의 질서를 뒤흔들었습니다. 정치, 검찰은 공천 개입, 명품백, 주가 조작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범죄 혐의를 덮어주었습니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렸습니다. 심지어 윤석열과 김건희의 범죄 의혹을 덮기 위해 내란을 강행했습니다. 공정과 상식은 실종되고 법치는 망가졌습니다. 불한빈, 환불균이라고 했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세상은 국민의 분노만 키웁니다. 이제 무너진 정의와 상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이제 그 시작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100대 범죄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검찰 개혁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00가지 의혹을 끝까지 규명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진실을 은폐하거나 부패를 비호한 세력 또한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그것이 정의를 바로 세우고 내란의 잠불을 완전히 끄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아까 우리 김용호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김건희, 윤석열 국민특검이 낱낱이 파헤치고 있는 100대 의혹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필요한 고발 등 법률적 조치와 함께 앞으로 발의될 특검법의 이러한 내용들을 빠짐없이 잘 나열해서 국민 앞에서 이러한 것들이 낱낱이 드러날 수 있도록 당 지도부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행하시는 거고. 네, 오늘 국민 브리핑에 앞서 우리 윤석열, 김건희 특검 삼성 국회의원들을 대표해서 특검 자문단장님이시기도 한 송기현 의원님 참석하셨는데 한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 원주을의 송기현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특검단이 그동안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지난 약 3년 동안에 수없이 많이 저질렀던 비리에 대해서 조목조목 잘 정리해 주셨고 관련 증거도 빠짐없이 많이 제출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제출된 증거만 보더라도 즉시 기소를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가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아직도 수사당 검찰과 수당국들은 이 점에 대한 수사도 하지 않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특검이 조속히 필요한 그런 이유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3년여 동안 윤석열, 김건희의 부정부패 그리고 비리에 정말 속상하셨던 국민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드리기 위해서 조속히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졌다 생각합니다. 또 그동안 노력해 주신 우리 국민특검단의 여러 의원님들께서 노력하신 모든 것이 빛을 발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하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국민께서 궁금해하시고 정말 속상해하시고 분노해하시는 이런 두 사람의 비리를 낱낱이 밝혀서 국민 앞에서 공정하게 처벌받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국민님을 해주시는 우리 교수님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법조인이기도 하신 송기현 자문단장님 항상 같이 함께 고민해 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해주셔서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인사 말씀을 좀 청해 듣겠습니다. 지난 8차 국민브리핑을 진행해 주셨죠. 우리 임미애 국민특검 본부장님께서도 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임미애입니다. 김건희, 윤석열 국민특검이 오늘로 11차를 맞았습니다. 특검을 진행하면서 계속 저희가 들었던 얘기는 김건희 비리가 이토록 심각했냐,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는데 다시 김건희, 윤석열 일가 비리를 상기시켜줘서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 합니다. 국민특검에서 100대의 비리를 하나씩 밝히고 있지만 어쩌면 이건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릅니다. 국민특검에서 전방위로 압박하니까 눈치 빠른 검찰은 그간 묻혀있던 김건희 비리들을 조금씩 세상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엊그제 무속인 건진법사가 통일교로부터 받은 6천만 원짜리 다이아 목걸이를 김건희에게 건넨 의혹이 보도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660억의 부당이득 3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포착해 검찰에 넘겼다고 합니다. 파도 비리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칼날은 여전히 몸통 김건희 앞에서 멈춰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특검을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오늘 국민특검에서 다룰 윤석열의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사건은 정권의 정통성을 흔들 만큼 심각한 비리임에도 검찰은 침묵하고 비호하고 묵인해주고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3개월 남았다고 합니다. 오늘 브리핑을 계기로 반드시 수사가 시작되고 관련자들이 처벌받아야 합니다. 특검이 답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임미애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국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민께 전할 국민 브리핑은 가로수길 예화랑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의 건입니다. 네, 독립운동의 DNA의 근성으로 정말 의정활동 참 잘하고 계신 김용만 의원님, 그리고 이번 보고드릴 이 사항에 대해서 가장 국민들께 먼저 폭로해 주셨던 우리 공익제보자 신용환 교수님 두 분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네, 구체적인 내용들은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신용환 교수님께서 쭉 말씀을 주실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대변인을 함께 맡고 있는 김용만 국회의원입니다. 지난 4월 4일 내란 속에 윤석열이 파면은 됐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아직까지도 내란이 종식됐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사실상 지난 대통령 선거의 불법 여론 조작과 공천 개입 등 명태균 씨의 폭로로 관련된 사람들의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바로 이번에 내란, 이 계엄에 불사했다는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실제로 작년 11월 24일,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구속되고 한 일주일 조금 지났을 때입니다. 그때 윤석열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비상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비상계엄 포고령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2일에 명태균 씨의 황금폰이 공개가 되고 난 바로 다음 날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안은 여러 불법 의혹 중에 하나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지난 11월 제기했던 윤석열 대통령 선거 캠프의 불법 선거 사무소입니다. 예화랑 관련된 내용이겠습니다. 예화랑은 강남구 가로수길에 위치한 곳이고 지난 대선 당시에 윤석열 핵심 측근들이 활동했던 일명 가로수팀이라고 불린 장소이기도 합니다. 당시 권영세 총괄선대본부장부터 해당 사무실을 알고 있었고요. 윤석열의 절친인 이철호 교수도 거기서 회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들었다. 거기 모여서 회의를 여러 번 했고 한두 사람이 안 게 아니다라고 증언을 한 바도 있겠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함께 11월 8일 예화랑에 직접 현장 점검도 나갔었는데요. 그 당시에 가보니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아마도 증거인멸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이 사무실의 실체와 그 운영 경위에 대해서 단 한마디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가로수팀의 예화랑이라는 사무실은 공식 등록조차 되지 않았던 불법 선거 사무소로 만약에 실제로 운영이 됐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사용료에 대한 신고 내용도 없는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인 것도 명확합니다. 특히 대선 당시에 명태균이 여러 차례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윤석열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보고서를 대선 캠프에 활용했다는 의혹과도 상당히 많이 연루된 곳입니다. 실제로 명태균 씨는 22년 1월과 3월 불법 선거 사무소, 이 예화랑 인근의 호텔입니다. 신라스테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숙박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고요. 이곳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윤석열 후보에게 직접 보고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화랑의 오너인 김방은 씨가 대통령 당선 이후에 청와대 자문단 위원으로 위촉된 바도 있죠. 만약에 이 예화랑 사무실 사용료 지불을 대신해서 이 자리를 받은 거라고 하면은 수뢰 후 부정처사죄도 성립이 되는 것이고요. 더욱이 사용료 지급도 안 하고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공무원이 될 사람이 뇌물을 먼저 받고 사후 공무원이 된 것으로 사전 수뢰죄라는 법도 성립이 되는 겁니다. 윤석열은 이미 파면이 됐긴 했지만요. 대통령이 직접 뇌물죄를 저지른 것으로 이 불법 사무실 건 이거 역시 대통령 탄핵 사유로도 충분한 중대 범죄였던 겁니다. 더 재밌는 것은 이 혐의는 2018년입니다. 윤석열 본인이 중앙지검장 시절일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때 들이댔던 판례 내용에 해당이 되는데요. 당시 법원이 뇌물수수 시점을 대통령 재임 기간뿐만이 아니라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승리 이후부터 대통령 당선자 시절까지로 직접 윤석열이 참여했던 내용에서 본인이 포함해서 유죄를 인정한 바가 있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화랑 관련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우리 신용환 위원장님께서 더 PPT를 통해서 얘기를 드릴 예정인데요. 신용관 위원장님께서는 실제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에서도 아직까지 활동을 해주시고 계시고 더불어민주당 권익보호위원회 공익제보자 2호시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특별검증단은 윤석열, 김건희 100대 비리 의혹을 하나하나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관련된 각종 불법 증거들이 차고 넘칩니다. 여전히 검찰은 침묵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특별검증단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또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방금 전에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 지금 대통령 후보지요. 에 대한 고발장도 접수를 했습니다. 이 명태균과 관련된 의혹이 차고 넘치는데 검찰이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민주당 끝까지 모든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소개받은 민주당 공익제보자 2호 신용환입니다. 제가 가로수길 예화랑에 대한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그 의혹을 최초로 공개드린 게 작년도 11월 첫째 주입니다. 10월 27일 날 명태균 씨 게이트 불법 여론조사 활용에 대한 것을 공개한 뒤에 바로 일주일 안 돼서 제가 예화랑 걸 말씀드렸는데 최근까지 진전이 없어서 오늘 다시 한번 소상히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강하게 수사를 해달라라고 촉구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예화랑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2021년, 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캠프에서 정책총괄 지원실장을 하면서 수십 차례 윤석열 후보 그리고 아침에 하는 전략조정회의, 저녁에 하는 일일 상황 점검회의에 제가 두세 번 빠진 거 외에는 빠지지 않고 다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선거 당일날까지 2022년 3월 9일까지 다 참석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관, 차관, 대통령실의 수석, 비서관 또 국회의원이 되신 대부분의 그 회의에 참석했던 멤버들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상의하고 이야기를 듣고 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고 들은 내용들입니다. 당시에 선대 본부장급 인사들이 수도 없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빨리 강남 가로수길 사무실에 가서 보고 드려야 되니까 정책에 대해서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달라 해서 실제로 아주 서둘러서 정리를 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대부분의 그 본부장급 지금 이제 다 장차관급, 수석급, 비서관급 이렇게 되신 분들이죠. 뭐 실명 말씀 안 드려도 제가 기존에 공개드렸던 회의체 도표에 보시면 참석자가 누군지 다 사실상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가로수길에 가서 빨리 보고 드려야 된다라는 말을 수시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 의원이었던 김용남 의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캠프 내에서 지금 공기업의 간부입니다. 제가 실명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기업 간부 등등을 하다 지금 협회, 주로 정보랑 긴밀하게 움직이는 협회의 상근 부회장으로 있는 분께서 김용식을 아느냐? 모릅니다. 김용식이 가장
윤석열 대통령이 친한 사람이고 그 장인어른 정상명 전 총장이 결혼식 주례도 쓰고 지금 늘 거기에서 사무실에서 회의하고 있는데 소개할까? 그래서 저는 거의 매일 대면 보고를 하고 회의를 하고 있던 관계였기 때문에 제가 소개받지는 않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소개를 받을 걸 그랬나 봅니다. 그리고 불법 사무소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 지금 의원이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저녁에 밤늦게 평택에 소방관 그 격려 위로차 갔다가 오면서 예화랑으로 와서 저녁 식사하고 가자라고 제안을 하면서 보냈던 주소를 당시에 받았던 문자를 이준석 의원이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주소가 강남구 가로수길 73번지, 강남구 신사동 532-3번지 정확하게 예화랑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공개가 되자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 비대위원장이시죠. 당시에 선대 총괄 본부장을 하셨던 권영세 본부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권영세 본부장께서는 모 언론에 저를 잘 모르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저와 딱 17명만이 있는 단톡방, 단체 대화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영세 전 총괄 선대 본부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밤늦게 평택에서 소방관들 등등을 위로하고 오는 자리에서 10시가 넘은 시각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가 여기 가서 밥 먹고 가자, 이준석 대표도 불러서 밥 먹고 가자 등등의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그 연락 주소를 받고 거기로 막 출발을 하려고 했던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권영세 당시 총괄 본부장이 전화를 해서 오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추정컨대 당시에 사이가 안 좋았었고 잠시 화해를 했지만 본격적으로 사무실이 오픈되는 게 좀 경계가 돼서 아마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소명을 하다가 권영세 지금 비대위원장께서 소명하던 내용을 보면 이미 소명하는 내용의 모든 답을 말씀하셨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 여기로 와서 외부 음식을 시켜서 식사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너무 늦은 시각이니까 오늘은 거기로 가지 말자라고 하면서 설득을 해서 그날 모이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한 언론에 나와서 말씀을 했습니다. 사회자와 대담을 하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 여기로 와서 식사를 하자. 남의 사무실입니다. 분명히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예화랑을 쓰지 않았다. 상시적으로 쓰지 않았다. 그런데 분명히 예화랑에서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 외부 음식을 시켜 먹자. 남의 사무실에서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 외부 음식을 시켜 먹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 남이 쓰고 있다고 해도 어렵고 남이 안 쓰고 있다고 해도 어려운 게 상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가지 말고 그냥 헤어지고 집에 가서 먹자라고 권영세 당시 총괄 본부장이 이준석 대표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본인이 말을 했습니다. 자, 거기로 모이지 말고 집으로 가자. 거기는 어디였습니까? 거기는 어디였습니까? 권영세 본부장이 지칭한 거기는 어디였습니까? 그래서 해명을 하는 답 속에 이미 모든 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로 와서 시켜 먹고 더군다나 외부 음식을 시켜 먹고 가자. 오늘은 집에 가서 먹고 거기에는 가지 말자라고 본인이 이미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철우 교수 말씀하신 대로 뉴스타파 등등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다,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철우 교수께서는 다른 사무실, 양재동 사무실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제가 제일 많이 들은 것은 거기서 TV 토론에 대한 준비 회의 등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저와 예를 들어서 공보 단장했던 김은혜 의원 등등은 TV 토론 당일날도 백업을 하면서 다 같이 모여서 그 백업을 했습니다. 백업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발언을 실수했거나 알리백 이런 것들을 잘 응대를 못했을 때 사실은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TV 토론이 벌어지는 현장 외에 밖에서 그것을 언론에 해명하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TV 토론 연습 어디서 하셨습니까? 후보자와 TV 토론 전담 팀이 있었습니다. 전담의 책임자는 KBS 출신 황상무 전 앵커였습니다. 등등 어디서 TV 토론 연습 훈련 하셨습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촉구드립니다.
이게 당시 안에서 찍은 사진 같은 게 없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부정을 하는 내용인데 이게 요 TV 토론 당시 있던 그 시점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저게 가로수길 예화랑 내부 사진으로 이미 언론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화랑 건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바로 밤에 저녁 식사 자리가 옆에서 있어서 찍은 사진이 왼쪽입니다. 예화랑이라고 간판이 걸려 있죠. 11월 11일입니다. 작년도 11월 11일. 제가 11월 첫 주에 공개를 하고 밤에 저녁 약속을 끝내고 지나가다 찍은 사진입니다. 분명히 외부 간판도 걸려 있고 입간판도 걸려 있고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앞에까지. 그런데 11월 18일 김용만 의원님을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님들과 현장을 갔을 때는 바로 오른쪽 사진입니다. 높게 사람 키높이보다 훨씬 높은 그 펜스를 쳐놓고 공사 중이라고 해서 다 가려져 있었고 이 사진에 안 나왔지만 그 뒤에 바로 뒤에는 그 안에 내부 물건을 급하게 버린 흔적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술 작품도 거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지금 예화랑의 그 대주주 주인이라고 하는 김용식, 김방은 씨에 대한 거는 김용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용식 씨는 실제 인수위에 갔었습니다. 배치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개인 사정이라고 하면서 사라졌지만 속 사정은 다릅니다. 그 내부에서 직원과의 어떤 일이 있어서 사라진 것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김방은 씨는 기존 청와대, 기존에 쓰던 청와대를 새롭게 활용하는 그 TF에 배치가 됐으니까 자리를 받은 거죠. 일종의. 저 지금 건물에 펜스 쳐놓고 한 것에 H약품이 등장을 합니다. 내년도 아직 사용 승인, 즉 부수고 새로 건물을 짓는 그런 시행을 일종의 하는 것에 대한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H모 약품, 그 유명한 제약사죠. 거기와 선계약을 했습니다. 48억의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인허가가 나고 건물이 올라가도 내년 7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정상적으로 진다고 하더라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미 올해 1월 달에 48억 원의 선보증금을 받고 펜스를 다 쳐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직 내년도에 건물이 지어질지도 안 지어질지도 아직 모르죠. 왜냐하면 인허가가 길어지기도 하고 변수에 의해서 착공이 늦어지거나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변수들이 있잖아요. 참고로 저 건물은 건축 대상을 받은 지은 지 20년이 안 된 외관상으로 상당히 양호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기묘한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회의를 하고 상시적으로 보고를 했던 많은 분들 거의 다가 예외 없이 장관, 차관, 국회의원 또는 수석 비서관이 되어 있으십니다.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서 전부 다 가려지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같이 회의하는 장면 사진이 없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대통령 후보랑 하는데 사진 찍기가 어려웠겠죠. 그렇다는 이유로 일제히 지금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TV토론회의 어디서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이제 수사가 되고 있는데요. 서울청 공공범죄 수사단에서 비교적 최근에 제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잘 몰랐었습니다. 왜 이렇게 지연되고 늦었나 하고 봤더니 검찰, 처음에 공수처에다 고발을 했죠. 그것이 검찰로 갔다가 검찰에서 다시 서울청으로 돌리고 하다 보니 서울청에서는 뒤늦게 받아서 비교적 최근에야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소위 말하는 뺑뺑이가 이루어지면서 늦어졌던 것입니다. 명태균 씨 건도 창원에서 하다가 처음에 이제 수사관만 있는 곳에 했다가 검찰이 하다가 다시 중앙지검으로 찢고 또 대구지방검찰청으로 보냈다 대구지방 경찰청으로 보내고 하듯이 마찬가지로 예화랑 건도 공수처에 갔던 거를 검찰에 갔다가 다시 경찰청으로 와서 서울지방 경찰청 공공범죄 수사단에 비교적 최근에야 배당이 돼서 제가 기초조사를 받았습니다. 묻겠습니다. 왜 저에게 서류를 빨리 해달라 가로수길 예화랑 가서 보고해야 된다라고 말씀들을 하셨습니까? TV토론 준비회의 어디서 하셨습니까? 자, 여러 언론 매체가 확인 결과 중앙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사무실입니다. 그렇다면 불법 사무실입니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리를 주었습니다. 인수위에 들어갔고 청와대 재활용에 대한 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공소시효, 공직선거법에 대한 공소시효 6개월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2022년 3월 9일 대선이 있었고 그로부터 6개월 후에 다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2달 동안 인수위 때 공소시효가 지났고 나머지 4개월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되면서 다시 공소시효가 지금 재개돼서 지금 3개월 며칠 정도 남아 있습니다. 빠른 수사를 촉구합니다. 공소시효가 어물쩡 하다 보면 공소시효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공소시효 내에서 빠른 수사를 촉구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제가 조직도표랑 다 제출드렸습니다. 회의에 상시적으로 들어온 사람들 누군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빠른 수사,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그들이 항상 민주당에 대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민주당 당사팔아야 된다. 이재명 당시 대표 유죄가 되면 당사팔아도 모질랄 수도 있다. 이거 빚 갚아야 된다. 토해내야 된다. 등등을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397억 원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입니다. 그래서 엄정하고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서 장난치듯이 약 올리듯이 했던 그 부분을 그대로 반사드립니다. 더 없는 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나온 것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증언하고 함구한다고 해서 수사 못할 바가 아닐 것입니다. 그 당시의 통신 기록들, 그분들의 위치에 대한 내용들, 통화 기록들을 보시면 충분히 다 체크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진술이 있습니다. 빠르고 엄정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우 단장님께서는 명지대 앞 강경대 열사 동상 철거 반대 기자회견으로 부득이 먼저 이석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후 진행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신용환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윤석열 예화랑 선거사무소 운영의 불법성에 대한 이야기를 백혜련 의원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하랑 불법 선거사무실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대정부 질문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했습니다. 그때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이 사건이 공소시효가 별로 남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검찰에서 그 공소시효 기간 안에 수사를 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수사가 지금 검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청 공공수사부로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1차적으로 공공수사부에서 수사를 하고 또 검찰에서 마지막 기소 여부는 검찰에서 또 결정을 하기 때문에 검찰에 가게 될 텐데요. 시간이 지금 굉장히 촉박합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지금 신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의 일반적인 양형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용이 되고 또 선거 비용을 모두 보존해야 되는 범죄입니다. 근데 불법 선거사무소는 굉장히 공직선거법에서도 중한 범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유죄 판결이 난 사안 중에 당선 무효용이 안 난 사례는 없었습니다. 무조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로서 양형이 선고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하랑의 경우에도 불법 선거사무소였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무조건적으로 당선 무효형이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 윤석열 후보가 썼던 국민의힘 선거비용이 397억 원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반납할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 수사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지금 모든 관계자들이 함구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관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함구시킨다 하더라도 함구하지 않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많은 사람들을 조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증거 자료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방금 TV 토론 어떻게 하셨냐 계속해서 질문했는데 그 TV 토론을 책임졌던 항상무부터 조사를 하고 TV 토론팀 전체 조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친한 친구인 이철우 교수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이 불법 선거사무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서 들었는지 또 어떤 그 들은 사람으로부터 또 추적하면 수많은 사람이 저는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수사가 아무리 함구한다 해도 감춰질 수 있는 수사가 아니고 감춰질 수 있는 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공소시효의 촉박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대대적으로 수사를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부터 그리고 검찰까지 더 이상 이 사건을 묵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빠른 수사를 그리고 강력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김용만 의원님과 신용환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신 윤석열 불법 대선 캠프 운영 의혹 브리핑으로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공소시효가 3개월 남은 만큼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 진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민주당과 국민특검도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국민특검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김건희와 윤석열 측근의 비리 의혹은 화수분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김건희가 6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선물로 받았다는 의혹이 보도됐습니다. 최은순과 김건희의 오빠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불법 운영 실태도 새로 밝혀져 국민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국민특검, 국민 브리핑을 하는 속도보다 김건희, 윤석열 추가 비리 의혹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3년간의 통치 기간에 얼마나 많은 부정을 저지르고 사익을 추구한 것입니까? 앞서 요청드렸듯이 민주당이 발의할 특검 등의 관련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당 지도부에서도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국민특검 다음 브리핑은 4월 29일 화요일에 진행됩니다. 12.3 내란의 배경과 전개 과정 그리고 과제에 대해 박선원 의원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브리핑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